도시의 특화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 특화 사업 받은 겁니다. 그 저희 첫 번째 방 3년 됐고요. 이게 원래 4-3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원래 이제 보식용으로 가운데 하나씩 심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너무 튼실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이제 밀식으로 이쪽은 한 세네 줄 한번 사과 밀식하는 형태로 한번 짧게 해서 키워보다가 안 밀식장애가 오면은 가운데 비워내 버리려고 합니다. 저쪽 이제 네 번째 콜 이유는 다 4-3으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회장님하고 좀 다른 게 회장님은 이제 변형형으로 했는데 저는 주간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안 된다 하는데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이제 이 수영에 따라서 뭐 주간형이 이제 안 되는 것도 있다는데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보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회원님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류는 여기가 원래 5종을 심었었습니다. 이제 이쪽부터 브룩스, 블랙펄, 그다음에 서미트, 홍수봉, 타이틀 심었는데요. 저 서미트가 안 자라요. 지금 이 서미트가 저렇게 안 자라가지고 가운데 러시아 8호로 지금 하나씩 해놨습니다. 영 현찮으면 비워버리고 바꾸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기세라인데 저 러시아 8호만 올해 심어놓은 저 러시아 8호가 크림스크입니다. 대목이. 지금 다 대목은 컬트나 이런 거는 아니. 컬트는 저기 라핀만 여기 라핀이 지금 여기 하고 저쪽 네 그루인데 그거만 컬트고요. 다 기세라 6돈이고 크림스크만 크림스크가 저 러시아 8호가 크림스크입니다. 네. 그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고 또 개원 당시에 농장주하고 저하고도 또 마찰도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배수가 중요한데 그런 공간을 특히 이 편집학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가 또 객선 해변 밖에 않습니까?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권해서 일단은 이 공간이 이 밑에 다 묻혀져 있어서 뭐 묻어있게 다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변수가 많지만은 하여튼 배수가 자기밖에 안 된다 하면은 100% 이 공간을 묻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다시 심어봤더니 이제 그 밭은 이제 예수는 좋는데 정도를 입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제 정질 때문에 나무가 여기서 좀 더 많이 고사하는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가 기본적으로 입지 조건이 이런 밭은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지밭은 배수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회장님 밭처럼 경사가 한 5도 정도 있는 밭이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 밭같이 이렇게 평지를 하면은 거의 100% 너무 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지금 수영은 이제 뭐 따로 이제 우리가 자문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때까지 경북의 수영들은 거의 KGB를 일부 수행하는 데가 있었고 대부분 주관형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빅돌라 6번이기 때문에 또 대목이 사과로 따지면 M9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KGB 수영에 그만큼 많은 가지를 가져가기는 좀 무리여서 여기는 전통 주관형 방식으로 사과나무처럼 주관형 방식으로 했었고 또 여기서 시설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시설이 3m 파이트도 그죠? 6m. 예? 길이 5m. 길이 5m. 5m에 그 거리가 6m입니다. 네, 파이프가 5m, 거리가 5m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윤 회장님은 그 단위 면적다 많이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촘촘한 구조고 여기는 기본적인 4에 3 정도 심었고 4에 한 2.5 정도 이런 부분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비가림을 고민을 했는데 최상무장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m 파이프고 여기가 가로줄이 라인이 다 튕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견고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림 하실 때 윤 회장님처럼 위에는 파이프를 한 줄을 튕기더라도 이 측면은 굳이 이 가로대가 다 되어 있으니까 윤 회장님 집에 있는 가로 그 하우스 파이프로 되어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는 여기에서 와이어를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2줄 정도를 띄워서 와이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가운데를 예 그렇죠. 예. 고정은 서로 이제 깔거리 형태로 해서 고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비닐을 아까 그 비닐에 한 달 정도만 쳐놓는 어떤 그런 형태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도해서 너무 많은 또 장비가 들고 하면은 농가도 이제 부담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정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단가로 비가림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검토에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은 위원님 또 좋은 말씀. 아니, 저 설명드릴 이거 안에 지금 설명드릴 거는 앞전에 했던 거하고 틀리게 여기 또 여기 과원에 맞춰서 이 과원 연차에 맞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주간용으로 지금 키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가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폭은 이미 대충 한 1.5m, 1.5m, 3m 안에서 이게 들어올 거예요 다. 이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받아져 있는데 이 가지들이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진입성 애들 이렇게 막 빳빳하게 스르르질 수 있고 이게 약간씩 이제 잘 특별히 뭐 안 해도 잘 퍼지는 그 타입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이 만약 있다 그러면 다 일자로 돼 있어요. 벽까지가 거의 없죠. 일자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딱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품종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었어요. 가지도 여기는 이미 많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내년에 여기에서 다 화석이 와가지고 올해 이게 꽃농 관리 잘하면 다 화석이 올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여기 3개 이상씩 다 달라붙을 거예요. 쭉 다 달라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 특성을 올해 한번 딱 보시면서 여기에서 가지들이 막 나오는 타입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가지가 막 나오는 타입 같은 경우 올해하고 내년에 부지런히 격심을 하셔야 되고 가지가 안 나온다 그럼 온리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온리 가는 가지가 끝이 어디까지냐 가봐야 될 경우입니다. 더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잘하는데 뭐 내년이면 바로 여기까지 가지 않겠어? 천만에 봤어요. 여기 열매 쭉 붙으면 진짜 이거 키우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아까 그 저기 이 회장님 그거 가서 보시면 이만큼씩밖에 안 자랐어요. 안에 열매 달리는 게 안 자라, 안 자라. 지금 이거 한 뼘 자란 거 이거 지금이니까 이렇게 자란 거죠. 사실 지금 더 자라긴 할 수 있었지만 아무튼 이 정도씩 자라는 거. 이게 한 뼘씩밖에 안 자라. 그리고 다른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지금 가지들이 많이 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달리기 시작하면 아마 이거 자라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 이제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가지를 막 관리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가지는 사실 너무 많아서 나중에 가면 열매 닿는 과정에서 이제 잘라낼 거예요. 왜냐면 이 나무에서 얼마만큼 달릴지 이제 몇 해 바라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뭐 복사방가지 몇 개 잘라내고 내가 봐서 좀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 잘 잡히는 가지 가지고 자르실 거고 그 초창기 때 유목기 때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것들이 균형 있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 가지를 희생가지를 하나씩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지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가지는 나중에 자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놔뒀잖아요. 이런 걸 딱 자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초반에 이런 가지들은 그냥 살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막 굵은 가지라서 막 자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열매를 달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달면 나무가 그때부터 안정이 돼요. 막 하나 막 도장처럼 쭉쭉 자라는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매 달 때까지는 지금 이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칭찬드리고 있고 아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밑에 거만 다 달아도 상당히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어차피 사다리 달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중간에 하나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지금 잡아진 데쯤에서 끈으로 살짝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끝에만 이렇게 살짝 휘어지게. 한 번만, 올해 한 번, 여름 때까지만 한 번만 잡아당겨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저 꼭대기 또 한 번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요. 저 가지는 버릴 거예요. 저 왜 그렇게 하냐면 나중에 비가림 하는데 위에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사선으로 닿아요.
근데 두 번째 구부릴 때 여 끝에서 반발해서 하나 나갔어요. 뒤에서 가지가 하나 나간다고 뒤통수에서. 이 각도가 두 번째 꺾으면 첫 번째 꺾은 가지 주변에서 가지가 하나 반발해서 나와요. 그거를 똑같이 얘를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차 이 나무가 그렇게 해서 한 5년차 6년차 넘어갈 때쯤 되면 얘 거를 없애고 요거로 받아가는 거예요. 얘는 많이 휘어져요. 쟤는 한 번에 휘면 수세도 떨어질 뿐더러 저걸 만약 한 번에 휘면 이 여기에서 곧바로 올라간 나무에서 끄트머리에서 딱 잘라진 데서 세균병이 걸렸다. 나무가 죽어요. 제가 이걸 죽기 때문에 저 나무 관리하는 걸 제가 너무 저는 유기재배이기 때문에 이 세균병이 걸리면 나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방지하는 이 바르는 약이 없어요. 유기재배. 근데 3년 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지금 저 나무에 딱 자르면 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 그 심지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이 나무 끝에까지 다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여기 걸렸다. 그럼 이렇게 가요.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쯤 와서 좀 멈춰져요. 이렇게 자르면 나무는 살아요. 근데 맨 꼭대기 거 타면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꼭대기 거는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싶을 때 자르고 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차피 버리는 가지가 생각하고 저기 비가림에 닿지 않은 선에서 자꾸 이렇게 유인만 2번 정도 하시면 돼요. 끝머리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활짝 힙니다. 그리고 저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만 한두 개 가지 더 받아가지고 뭐 쓸 수는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많으시면요. 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만 잘 키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체리가 많이 열매가 많이 달리고 가지마다 다 달리면 저 위를 막아주면 안 돼요? 아 근데 막는 건 다 좋은데요. 저 막는 자체를 한 번에 딱 자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른 나무하고 틀리다고요. 체리는. 얘는 한번 세균을 한번 딱 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잘랐을 때 나오는 그 가운데 씬 있는 그 가지는 그냥 쭉 들어가요. 이 가지 쭉 들어가서 꼭대기를 딱 잘랐다. 또 쭉 타고 들어가면 이 나무가 죽는다고. 그거 발라줘도 그래. 발라도 안 살 수도 있는데 죽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죽는 거예요. 50%의 확률이 있는데 그거 보는 걸 필요 없잖아요. 안 죽일 수 있는데. 아, 이 나무를 맞아 이 정도 잘라내야 그러면 이 죽어버리겠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엄청 잘하면 돼. 근데 이거를 자르는 시기도 있고요.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딱 잘라놓고 나서 그냥 발랐는데 운 좋게 살았어요. 야, 나 잘랐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딴 사람 이렇게 하면 죽어요. 자르는 시기도 있고 도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붉은 가지를 딱 자르면 다른 나무는 바로 덮어져라면 되는데 체리 나무는 딱 자르고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된 상태에서 또 발라야 돼요. 이거 바르는 시기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자르는 시기가 잘 아물 때 상처 유합이 잘 될 때. 이 체리 나무는 이 중심대에 있는 축에 있는 나무 가지는 가급적이면 네? 축지는 괜찮고. 축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다가 요만큼만 쓱 잘라버리면 나무는 안 죽는다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면 무조건 독보제 바르는데 전정하는 거는 체리는 가급적이면 목질화 되기 전에 다 끝내는 겁니다. 새로운 신초 나온 게 목질화 되기 전에 이게 누렇게 변할 때쯤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손대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그 이후부터 더 잘하겠다고 해봐야 나무만 힘들어하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 이유는 뭐 어차피 내년에 해도 되고 봄에 다시 물 올라와가지고 이게 신초가 다시 노란 색깔이 될 때 그때 자르면요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 우리 사람들 자르면 뭐 이렇게 상처 나면 이제 막 자기가 뭐 스스로 하잖아요. 금세금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때 이 목질화 됐을 때부터는 얘가 그게 힘드니까 조금만 뭐 하면 얘가 이제 그 상처 부위에 그런 세균이 있다가 언제 그게 발병하냐면 봄에 발병해요. 겨울 내내 잠복했다. 봄비 올 때. 그때는 얘는 잘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갈라진 대로 그냥 들어간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제가 저거는 죽으면 자기 손해예요. 하여튼 네, 건들지 말라고 위에는. 건들 때는 제가 다른 집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당겨서 이쪽 끄트머리께 반발해서 나오면 반발해 놓은 가지하고 얘하고 비슷할 때쯤에 자르는 거예요. 그 위치쯤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자르지 말라고. 근데 나도 나무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한 7년쯤 갔을 때 이게 들어온 걸 알아요. 7년쯤 가서 이게 들어온 줄 안다고요. 그게 바로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막 가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그 딱 잘랐는데 가운데가 누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잘라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잘라가지고 전체가 다 완전히 연녹색으로 딱 됐을 때 거기서 다시 발라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게 안에 씬이
누렇게 돼 있다. 누렇지 않은 데까지 잘라내야 돼. 이게 치명적이라고. 이게 안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약이 없어요. 덮어져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요령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잘라내지 말라. 살 수도 있으나 반반이다 이거예요. 손해가 많다 이거지. 이들은 나와야 돼. 그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야 돼. 무조건. 근데 우리가 뭐 토양 검사하면 이 밭대기 전체로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비료주라고 나오면 얘 얼마큼 들어가지고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땅 면적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들어갈 비료는 다 손으로 다 계산해서 내가 뭐 있어 여기 10kg 집어넣겠다면 10kg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10개, 100개 지금 한 5개 나오려고 생각하는데 난 10개 원하지만 10개는 안 나온다니까. 얘 선택해서 5개만 나와요. 10개 다 나오게 하려면 10개 다 되는 만큼 넣어주라고요. 그 나오는 거 이걸 찝어주면 어떻게 돼? 아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다 나와도 현찮은데 이게 자꾸 찝으면 찝는 게 떼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좀 적게 집어넣고 얘를 막 나오는 애를 제어해서 얘 나오기 이런 상상을 하지 말라고. 얘 나무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이렇게 다 나오기 원했어요. 근데 5개, 100개 못 나오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선택해서 5개만 나온 거예요. 다 그렇게 됐다고. 지금 다른 거하고 제가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왜 저래? 주는 거 보면 다 유막 조금 주고 그냥 물 주고 여기 뭐 줬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잘해봐야 복합비라고 이러고 이게 뭐 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키우길 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넣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조여줄 때 수저 약한 거뭐 질산가스는 질산가스는 어떤 개념에서 넣는 거냐면요. 뭔가 이게 힘이 좀 부족할 때 신초가 팍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질산태질소 같은 거 집어넣으면 넣자마자 거의 당일로 반응합니다. 당일로 반응해요. 흡수가 돼가지고 요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신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일로 이게 느낌이 와요. 오 이게 뭐 번질번질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이게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2, 3일 내로 막 티 나와요. 이런 데서 막 티 나와요, 심지어. 근데 뭔가를 내가 여기다 많이 넣으면 내가 여기 와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도 수저가 약한 거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주는 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유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는 방법이 틀리고요. 이게 수확기에 있는 나무 주는 방법도 틀려요. 이게 유목기 때 어떤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 기본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 뭐든지 첫 단추 잘 끊어놓으면 쉬워요. 근데 그 한번 어그러져가지고 뭐 가지를 4-5개 받아놓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때 지금. 이때는 그렇게 가지를 많이 받는 게 가지 받아내려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아사하고 뭐 별거 뿌리고 막 이거는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면시비가 됐든 뭐 여기에다가 직접 주는 거는 2%짜리 2%짜리 연면시비 농도 한번 봐보세요. 1.5, 2%짜리 이 바닥 땅바닥에 주는 게 뭐 우리가 농도하고 이거 따지면 얘 농도는 엄청 작은 거예요. 그 얘가 흡수하는 양이 얼마인지 보면 연면시비에서 흡수 들어가는 양이 결코 많지 않아요. 여기다 주는 거는 여기 땅에서 들어오는 게 다 하고서 조금 부족할 때 여기다 주면 좀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지. 연면시비로 이걸 키우겠다 생각하지 말라고요. 턱도 없어요 이건. 그건 열매 달렸을 때 내가 이 품질을 위해서 조금씩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둬야 돼요 무조건. 지금 너무 상태로 봐가지고 지금 비료를 줘야 될 말아요. 이게 지금 이거 다 받으려면 제가 봐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거하고 지금 만약에 성북계에서 이게 열매를 다는 거다 그러면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열에다 툭 심어놨는데 얘는 열매 달아요. 얘는 열매를 안 달 거예요. 오래 키워야 돼요. 근데 얘는 열매 다는 애는 얘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막 인산도 집어넣고 막 예를 들면 인산 집어넣으면 안 커요. 인산 집어넣으면 안 커요. 이게 왜 그 칼슘 인산 성장이 이렇게 막 못 밀어내지 않습니까? 질소 위주의 것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열에는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유박을 하는 게 뿌려놓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는 그런 거 위주로 가게. 그러니까 같은 열에다가 보식할 때는 이렇게 심으시면 안 돼요. 따로 키워가지고 갖다 넣어야 돼요. 2년 차에. 여기다 갖다 같이 놓고 이게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치명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중생종, 만생종, 조생종하고 여기 만생종을 심었다고 예를 들어봐요. 얘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확을 5월 한 27, 8일부터 해서 30일 날 수확 끝나요. 얘 같은 경우는 6월 한 20일 정도에 끝나요. 만기에 대해
얘가 수확이 끝나자마자 얘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위에도 자라지만 뿌리도 자라요. 얘 나간다고. 얘는 그거만큼 뒤에 나와요. 그럼 매년 조금씩 땅 뺏기는 거예요. 얘는. 결코 안 커요. 얘 땅이 500개 안 되고 얘는 이거만큼 되는데 얘는 평생 요 자리에 500개 안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다 넣지 말라고요. 같이. 같은 열에 한 문쪽만 심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같은 종류를 심으면 수확기를 비슷하게 심으라고. 제가 그 말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블랙펄이다. 네. 그럼 옆에도 블랙펄을 심으면 아, 제일 베스트죠. 그 대신 연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걸 심어 놓으면 그것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1, 2년 차 이렇게 바깥에 심어가지고 여기다 보식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건 뭐 우리 지금 그 마스포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어포트 같은 거 좀 활용하세요. 정 안 되면 공동구매해서라도 우리 저기에서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거 잘 돼요. 보식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 또 다른 거 질문사항 없으면 제가 이거 또 저거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에부터 이제 수확기 오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체리나무에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재작년에 한번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만생종 같은 경우가 체리 안에 막 부독이 나온다고 많이 적이 있었어요. 네, 막 그래서 막 그 유튜브 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파리예요, 불파리. 그러니까 나방 같은 애들이 파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유충 같은 것들이 그 노린재가 이렇게 구멍을 똥똥똥 뚫어놓고 가면 이렇게 콕 찍어놓고 가면 사과 같은 경우는 콕 찍으면 까맣게 표시가 나는데 체리는 색깔이 까마니까 찍어놓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은 애는 조금 흡집해가지고 이게 스펀지처럼 변하는데 이게 콕콕 찍어놓고 간 애는 표시는 안 나니까 우리 보이지만 표시가 다 나 있는데 그 찍은 자리에다가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부득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유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복숭아도 있고 뭐 안에 유충들은 다 애벌레잖아요. 그 부득이 내는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는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벌레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특별한 약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기피제 중에서는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친환경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뭐 유기농 자재나 뭐 이런 거에서 이거 뭐 어떻게 특허를 받든지 뭐 어떻게 방법 없겠냐 이거 맞는 이게 가성비가 눌러버렸어요. 이게 3,000원이에요. 네. 이게 3,000원인데 얘 3,000원 갖고 하면 이 병에 두 닦아가지고 20리터에다가 녹여 쓰거든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20만 원짜리 쓰겠냐고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봐서. 이게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안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우리 유기농 자재까지는 안 되는데 친환경 자재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면 이게 그래서 쓸때 저 커피 쓸 때 제가 이제 버리도 제가 그래서 다 설명 정확히 드릴 건데 확실하게 말할게요. 제가 정확히 드릴게요. 자, 이게 노린재만 기피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거에 다 기피제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애는 막 이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아예 급성적으로 안 오는 애가 노린재고 새도 와서 먹긴 먹되 계속 있진 않아요. 한번 왔던 애는 잘 안 와요. 근데 이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아시겠지만 참 괴롭습니다. 병원 냄새예요.